서울까지 올라와서 배우는 김에 그쪽을 좀 투자해야 되나? 지역들 해도 되는 건지 경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그쵸. 진짜 궁금했어요. 그리고 부산 쪽은 뭐 일부는 비규제도 있지만 네, 다 규제 지역이니까 대부분 좋은 동네는 규제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대출 받으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서울 쪽을 해야 되나 수도권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요 근처에서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항상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한테 거기 여쭤. 쉬셔도 될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좀 쉬어도 드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만일에 제가 일하고 싶어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별로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선생님 업종 특성상 사람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네, 자주 뽑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직장에서 너무 오래 있다가 퇴직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취직 못하고. 한 직장에서 또 그만큼 네. 계신 거예요? 아무도 이직을 안 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그게 너무 저는 후회돼요. 차라리 더 젊을 때 이런 걸 했었어요. 몰랐었거든요. 근데 주위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수많은 뭐 재테크 중에서 왜 경매를 또 생각한 건 뭐예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목소리나 이렇게 외모를 봤을 때 경매는 거칠다고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막 채무자하고 좀 막 협상을 해야 되고. 근데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좀 안 그래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서 그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거친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배우님들이. 그렇긴 하죠. 그냥 이제 이런 직종의 사람들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채무자하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거나 세입자분들하고 협상을 할 때 이게 떨리잖아요. 그리고 보통 저도 더 옛날부터 했으니까 더 어릴 때 한 20, 30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한다는 그 두려움이 사실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정말 쿵탁쿵탁. 그렇죠. 심장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떨려요. 그래서 채무자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풀어갈 경우는 사실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선생님도 느끼셨겠지만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은 아닌 거잖아요. 칼자루는 우리가 잡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유리한 협상인 거지 나이나 내 성격이나 그건 좀 분리를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더 노력하는 부분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주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시간이나 아니면 이사 비용 같은 거나 더 요구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많이 예전보다는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근데 두려움이 있죠. 왜냐면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도 선생님 같이 이렇게 고우신 분이 채무자랑 협상을 잘 해냈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 도와주셔가지고. 뭐 제가 도와드린 거는 사실 뭐 많지 않은 것 그게 같다는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였어요. 인터넷 수업은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선생님의 그 성향을 좀 느낀 게 몇 번 통화도 하고 수업에서도 얘기 나눠보면서 지금 좀 이해가 되네요. 그게 딱 필요한 부분을 딱 이해하면 선생님의 성격이 또 되게 급하시거든요. 필요한 거 딱 들었다 그럼 바로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그래서 약간의 마음의 상처를. 요즘은 저희 아버지가 자주 그러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본인 할 말만 하고 그냥 바로 끊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성격이 그 제가 왜 좀 급하시구나. 성향이 그런지 생각을 해봤어요. 일을 할 때 빨리 안 하면 막 빨리 안 하면 서로 힘든 거예요. 전화를 정말 오래 하면 옆에서 따라지고 힘들거든요. 오는 환자의 전화를 계속 전화만 받고 있어도 앞에 사람도 쳐내야 되는데 전화를 또 오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또 일반 선생님하고 통화할 때도 그게 또 적응이 돼가지고 뭐 상처받았던 것은 농담이고. 아니 근데 제가 딴 사람한테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준비 없이 하다가 그냥 또 끊기면 약간 이제는 상황을 파악을 했으니까 항상 대비를 하고 있죠. 선생님 전화할 때는 언제 끊어도 내가 당황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안 끊으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하나 둘 셋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한개 그 정도면. 그렇다면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약간은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것도 좀 고민을 했잖아요. 내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배우는 김에 그쪽을 좀 투자해야 되나. 지역들 해도 되는 건지 경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그쵸. 진짜 궁금했어요. 그리고 부산 쪽은 뭐 일부는 비규제도 있지만 다 규제 지역이니까 대부분 좋은 동네는 규제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대출 받으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서울 쪽을 해야 되나 수도권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요 근처에서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항상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한테 거기 여쭤.
근데 선생님은 좀 그래도 방향을 잡으셨나 봐요. 여기 김해를 하신 게. 근데 해보다 보니까 멀면 하지도 못할 것 같은. 아, 못해요. 못할 것 같은. 예,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 그럼요. 할 수가 있고 멀면 하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제가 언젠가부터는 이제 어떤 일을 접할 때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해요.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요. 아무리 이게 돈이 많이 따라오고 수익률이 큰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한번 해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나를 생각하면 내가 행동하는데 선택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나도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수도권이 좋다고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마다 다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부산에서 맨날 KTX 타고 와가지고 입찰한다고 선생님이 뭐 처음 입찰할 때 낙찰을 받은 게 정말로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올 때마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소모가 되게 커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선생님 또 연차 내는 게 뭐 필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시간을 냈는데 이 멀리까지 가서 낙찰을 받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높게 쓰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결국에 높게 자주 쓴다면 못 가겠네. 그렇죠. 높게 쓴다면 결국 수익률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핵심은 싸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동네라고 하는 게 과연 좋은 곳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좋은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비규제 지역인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 제가 오늘 공항에서 내려서 경전철이 위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전망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자리들이 엄청 많던데? 공장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어디든 사람은 사니까 그죠? 맞아요. 사니까. 제가 사실 뭐 선생님이 김해 어때요 물어봤을 때 제가 뭐 김해 와보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진짜 마지노선으로 잡고 계산을 해봤을 때 괜찮았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요 수리 되는 거 보고 이제 마지노선 계산한 걸로 당연히 새는 내놓지는 않을 거고 한번 배짱을 좀 부려서 내놔보면 선생님 생각보다 나는 금방 좋은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행보가 되게 중요해요. 아 진짜로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여기 김해 창원 제가 그 가는 법원이 그쪽 창원 쪽이거든요. 네네네. 그쪽에 기장 뭐 멀었으면 정말 못했을 것 같아. 다니지도 못할 것 같고. 그렇죠. 더 못했을 것 같아. 선생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기 잘했다고. 아 저도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기도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아 그렇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낙찰 받으러.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제일 좋은 지역이 어쩌면 여기이지 않을까. 우리 같은 반 동기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낙찰 받은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잖아. 맞아. 임대료는 그렇게 안 싸고. 강민구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나도 이제 여기 하고 싶다고. 못한다는 거는 단순히 저는 멀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렇게는 못하거든. 뭐 사실 오늘 비행기 타고 오면서 뭐 1시간밖에 안 걸리긴 했는데 비행기 시간만 1시간인 거지 뭐 앞뒤로 따지면 한 3-4시간 정도는 사실 걸리는 건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사실 이제 선생님 나와 말인 거지 이제 이 안에서 분명히 선생님의 경쟁력을 찾으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 낙찰 받고 선생님이 하나씩 코치 해주셨잖아요. 전화해 주셔가지고 그게 정말 필요했어요. 그게 없었으면 입찰하러 갔을 때도 정말 종이 적는 것까지 힘들었어요. 알아서 뭐 혼자 잘 하셨는데 뭐.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한 번이 힘든 거예요. 아 그것도 맞아요. 집 공개해 주시고 또 선생님 사연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